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쌀국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26회차에 들어온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25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36명이나 나오면서 상당히 무난한 정배회차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25회차 같은 경우에는 1등 상금이 3번이나 이월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구매를 했지만 다소 싱거운 결과가 나와서 맥이 빠졌던 회차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승무패 같은 경우에는 매주 발매가 되고 2월이 되지 않아도 1등 상금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2월 회차, 정배 회차에서 1등이 되지 않아도 다음 회차, 2월 금액이 없는 회차에서 독식 1등이나 어려운 1등을 해도 충분히 많은 1등 상금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을 하지 마시고 새로운 회차에 또다시 열정을 가지고 도전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26회차 같은 경우에도 EPL 라리가 조합으로 들어오고 사실상 1번부터 14번 14경기 모두 승무패가 모두 모이는 5대5 매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유념을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의 최종픽을 그대로 따라가시기보다는 풋볼살롱이 전해드리는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나만의 조합픽을 만드셔야 고등수 적중에 가까워지실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을 해주시고 최종픽을 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투폴 무자비 11.4배의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최근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프로토 조합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매 회차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무 조합, 3무 조합, 무자비 조합을 위주로 정배 주력 조합 2배에서 3배 정배 주력 조합도 꾸준하게 공유를 해서 적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토 구매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정배 주력 조합, 그리고 투폴 무자비, 세폴 무자비, 다폴 더 고배당 조합, 취향껏 취사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토 조합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토 조합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승무패 공통 최종픽보다 구매 금액과 폴더 수를 줄인 승무패 압축 추가 조합픽도 드리기 때문에 승무패에서 양질의 추가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의 조합픽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들의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6815배처럼 대박 로또 조합을 공유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 농구, 다양한 종목에서 양질의 프로토 조합을 이렇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 독점적으로 공유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94.7배 조합부터 29.6배 그리고 3무 조합까지 다양한 프로토 조합을 멤버십 카페에서 고수분들께서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추가적으로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이 적극 추천을 드리는 토토 부장 채널에서는 야구와 농구 시즌의 야구 승일패 그리고 농구 승호패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토 부장 채널에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야구와 농구에서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토토 부장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양질의 야구 농구 분석으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26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풀럼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원정팀 크리스탈 팰리스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풀럼 승리 쪽에 40% 정도의 투표율이 몰려 있는데, 최근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상승세를 고려하면
크리스탈 팰리스 사이드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풀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홈에서 9승 1무 7패로 원정에서의 3승 5무 9패보다 확실히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홈 어드밴티지 프리미어리그 랭킹을 살펴보시면 현재 풀럼이 1등을 달리고 있고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 3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원정보다는 확실히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홈팀 풀럼이 크리스탈 팰리스보다는 이번 경기 홈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풀럼이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4경기에서 1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고 올 시즌에도 크리스탈 원정을 떠나서 0대0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이 풀럼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에 풀럼이 골 감각이 좋았던 공격수 로드리고 무니즈 선수가 리그 4경기째 무득점으로 주춤하고 있다는 점이고 반대로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3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격수 마테타 선수가 직전 뉴캐슬전 포함해서 9경기에서 8골로 맹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 팀의 주요 공격수의 골 감각 측면에서는 확실히 크리스탈 팰리스 쪽이 좀 더 우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공격수 에제와 측면 공격수 올리세 선수가 최근에 부상에서 모두 돌아왔기 때문에 화력적인 측면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전혀 밀릴 것 같지 않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이 글라스너라는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이 4백에서 3백 수비로 전환이 됐고 이 수비 조직력이 향상이 되면서 공격력까지 안정감을 찾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상승세를 제대로 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뉴캐슬을 상대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탈 팰리스가 슈팅을 무려 20개나 때렸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슈팅이 7개에 그쳤었기 때문에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뉴캐슬이라는 강팀을 상대로 크리스탈 팰리스가 2대0 깔끔하게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최근에 기세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크리스탈 팰리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계적으로 봤을 때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실점이 7골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습 실점이 가장 많은 팀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항상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카운터 어택 역습 실점 같은 경우에는 이 글라스너 감독 체제가 아니라 전임 감독이었던 로이 호지슨 감독 체제에서 대부분 당했던 역습 실점이기 때문에 확실히 글라스너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이 3백 수비가 안정감을 찾으면서 약점으로 꼽혔던 역습 수비도 향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역습에 약한 것은 더 이상 유효한 지표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크리스탈 팰리스가 하나 아쉬운 점은 세트피스 지표 면에서 풀럼에게 상당히 열세인데 우선 세트피스 실점 부문에서도 풀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6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적은 반면에 크리스탈 팰리스는 세트피스 실점이 10골로 적지 않은 세트피스 실점을 하고 있고 이 세트피스 공격력 역시 크리스탈 팰리스가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가장 적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크리스탈 팰리스가 세트피스 기대 득점은 10.17골로 이 두 자릿수대의 기대 득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 득점에 성공한 세트피스 득점은 4골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히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세트피스 수비력이 좋은 풀럼 입장으로서는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10골로 준수한 세트피스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경기력과 상승세 그리고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골 결정력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우세하다는 점, 반대로 풀럼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홈발을 가장 많이 받는 팀이고 최근에 상대 전적 면에서 크리스탈 상대로 강했다는 점, 그리고 세트피스 부문에서는 크리스탈 팰리스보다 공수 양면에서 더 우위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다면 이 경기는 승무패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풀럼 승리 쪽에 투표율이 40% 몰려있는 상황에서 승무패로 지우면서 크리스탈 팰리스 사이드 이변픽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뉴캐슬 대 셰필드의 경기인데 뉴캐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이 직전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서 0대2 패배를 당하면서 확실히 원정에서 기복이 심한 모습을 또다시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뉴캐슬은 홈발을 제대로 받는 팀인데 홈에서는 11승 3무 3패로 극강의 홈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 6경기에서 3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홈발 랭킹 측면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풀럼 다음으로 뉴캐슬이 두 번째로 홈발을 많이 받는 팀이기 때문에 홈에서 꼴찌 셰필드를 상대로 뉴캐슬이 이변의 희생양이 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지난 9월달 셰필드 원정에서 이 뉴캐슬이 무려 8대 0으로 대승을 거뒀고 당시에 이 8골을 8명의 선수가 각기 다른 선수들이 득점을 했었기 때문에 압도적인 체급 차이 를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뉴캐슬이 홈에서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공수 양면에서 핵심 자원들이 부상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셰필드 역시 이 공수 양면에 걸쳐서 부상 여파가 굉장히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전력 누수 측면에서도 뉴캐슬이 별로 불리할 것 같지 않은 경기이고 무엇보다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맨유 원정에서 2대 4로 패배를 당하면서 이번 시즌 사실상 2부 리그 강등이 유력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리그 4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셰필드가 꼴찌를 달리고 있는데 승점이 16점밖에 되지 않고 17등 노팅엄 포레스트와 10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산술적으로는 1부 리그 잔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적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 그렇게까지 의욕적인 측면에서 이 뉴캐슬을 넘어서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현재 7등을 달리고 있는데 승점이 50점으로 5등 토트넘 상대로 10점이 뒤져 있지만 아직까지 산술적으로 유럽 대항전 티켓 경쟁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고 다른 팀의 결과를 기다린다면 유럽 대항전 티켓 확보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양 팀의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도 뉴캐슬이 좀 더 우세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역습에 의한 득점이 7골로 역습 공격력이 상당히 강하지만 반대로 역습에 의한 실점 역시 6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역습이 양날의 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셰필드라는 팀이 역습 공격력이 그렇게까지 강한 팀이 아니고 무엇보다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압도적으로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리미어리그가 38라운드 체제로 개편이 된 이후에 셰필드가 현재까지 92실점을 당하면서 최다 실점 기록을 경신을 했기 때문에 셰필드의 허벌창 수비를 고려한다면 뉴캐슬이 득점 폭격을 또다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무엇보다 셰필드는 세트피스 실점 역시 15골로 세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뉴캐슬이라는 팀이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공격력이 상당히 뛰어난 팀이고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 역시 12골로 적지 않은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뉴캐슬이 홈에서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뉴캐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울버햄튼 대 루턴타운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는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순위적인 측면이나 체급적인 측면에서 홈팀 울버햄튼이 좀 더 유리한 경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최근에 울버햄튼의 경기력을 고려하고 루턴타운의 강등 버프를 고려한다면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6경기에서 2무
2무 4패 하락세에 빠져 있는데 특히나 리그 홈 경기에서도 3연패 수렁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울버햄튼이 최근에 부상 자원들이 꽤 많은데 특히나 핵심 측면 공격수인 페드로 네투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것이 굉장히 뼈아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투 선수가 최근에 한 달 이상 결장 중인데 네투 선수가 결장한 7경기에서 2무 5패의 승리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투 선수가 마지막으로 경기를 뛰었던 것이 지난 3월 9일 풀럼과의 홈 경기였는데 그 경기에서 마지막으로 승리를 거두고 이 네투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7경기에서 2무 5패로 승리가 없었던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확실히 핵심 측면 공격수 네투 선수의 부상 공백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네투 선수뿐만 아니라 마테우스 쿠냐, 황희찬이라는 공격 원투펀치도 부상 기간이 꽤 길었는데 그래도 쿠냐 선수와 황희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얼마만큼 공격에서 해결을 해주느냐가 이번 경기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네투 선수뿐만 아니라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서 핵심 중앙 수비수인 도슨 선수가 최근에 사타구니 부상으로 결장하고 있는데 이 도슨 선수의 공백이 의외로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울버햄튼의 도슨 선수 역시 최근에 사타구니 쪽 부상으로 한 달 이상 결장 중인데 이 도슨 선수가 결장한 최근 8경기에서 1승 2무 5패로 승리가 없었고 특히나 이 도슨 선수가 결장한 8경기에서 울버햄튼이 무실점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었을 정도로 확실히 이 도슨 선수가 빠지면서 수비력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슨 선수가 결장한 최근 8경기에서 실점이 무려 14실점이나 있었던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이 공격 쪽에서 네투 선수가 결장한 것에 더불어서 수비 쪽에서는 도슨 선수의 공백이 느껴지고 있고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도슨 선수가 신장이 188cm, 제공권이 울버햄튼에서 가장 뛰어난 수비수이기 때문에 이 도슨 선수가 결장이 된다는 것은 이 울버햄튼의 제공권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요소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제공권이 에버튼 다음으로 두 번째로 뛰어난 높이가 강력한 팀이기 때문에 이 도슨 선수가 빠지는 울버햄튼 상대로 이 높이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 도슨이라는 수비수의 커리어인데 이 선수가 과거 웨스트브롬 시절부터 웨스트햄을 거치면서까지 이 꾸준하게 시즌당 득점을 기록을 했을 정도로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 도슨 선수가 빠지는 것은 단순히 수비적인 누수뿐만 아니라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공격력 그리고 제공권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큰 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루턴타운 역시 핵심 장신 공격수인 아데바요 선수가 최근에 2달간 부상으로 결장하고 있는데 이 아데바요 선수가 최근에 결장했던 모든 대회에서 루턴타운이 1승 2무 9패로 상당히 저조한 성적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울버햄튼과 마찬가지로 루턴타운 역시 핵심 자원 부상 이탈에 따른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현재 17위 노팅엄의 승점이 1점밖에 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산술적으로 1부 리그 잔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강등 버프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무엇보다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제공권을 바탕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도 울버햄튼과 동일하게 13골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4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력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이 제공권이 뛰어난 수비수 도슨이 빠져있는 울버햄튼 상대로 루턴타운이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면서 상당히 괴롭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의외로 울버햄튼이 도슨이 빠져도 루턴타운을 상대로 제공권적인 측면에서 밀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 이번 시즌 1차전 맞대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울버햄튼의 킬먼이라는 수비수가 루턴타운을 상대로 제공권 경합
성공률이 가장 뛰어났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킬먼 선수가 dob슨 선수의 공백을 충분히 메워준다면 울버햄튼이 의외로 높이에서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울버햄튼 역시 여전히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오히려 세트피스 수비력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루턴 타운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무려 16골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울버햄튼 역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울버햄튼 승리를 가져가면서 루턴 타운의 강등 버프, 그리고 최근에 상대 전적 면에서 친선 경기 포함해서 루턴 타운 상대로 2무 1패로 울버햄튼이 승리가 없었다는 점, 패턴적으로도 울버햄튼이 리그 3연패는 없었다는 점에서 부러진다면 무승부로 부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알라베스 대 셀타비고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베스가 지난 회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에서 2대0 승리 2변을 연출을 하면서 사실상 1부 리그 잔류 쪽에 가까워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알라베스가 홈에서는 7승 3무 6패로 원정에서의 2승 5무 9패보다 올 시즌 확실히 홈발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셀타비고와의 홈 경기에서도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9월달 셀타비고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둔 바 있는 알라베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충분히 홈발을 받을 수 있는 알라베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알라베스가 이번 경기 주전 중앙수비수 콤비인 마린 선수와 압카르 선수가 나란히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라베스의 포백 수비를 책임지고 있는 압카르와 마린 선수가 직전 경기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 결장이 되기 때문에 알라베스의 두 주전 중앙 수비수가 모두 빠진다는 점에서 알라베스의 수비력이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셀타비고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알라베스가 주포 공격수 오모로디온 선수가 최근에 리그 7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최전방 골 결정력도 상당히 아쉽다는 측면에서 이 셀타비고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셀타비고의 승리가 아니라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이 셀타비고 쪽도 전력 누수가 있는데 현재 셀타비고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장신 공격수 라르센 선수가 이번 경기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공격 쪽에서 핵심 공격수가 빠진다는 점에서 양팀 모두 전력 누수가 있다는 점에서 팽팽한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베테랑 공격수인 아스파스 선수가 직전 라스팔마스전에서 무려 2골 2도움으로 맹활약을 하면서 최근에 리그 8경기 4골 4도움 맹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셀타비고는 아스파스 선수가 언제든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화력적인 측면에서는 이 라르센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 셀타비고가 알라베스 상대로 전혀 밀릴 것 같지 않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셀타비고 역시 충분히 원정에서는 승점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17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강등 싸움을 하고 있고 18위 카디스에게 6점 차로 앞서 있기 때문에 승점 획득이 알라베스보다 좀 더 절실하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반드시 승점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알라베스와 못지않게 셀타비고도 최근에 히랄데스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리그 4경기에서 2승 1무 1패 이 3백 수비 전환 효과가 있으면서 감독 교체 효과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셀타비고도 충분히 알라베스 원정에서 승점을 따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패턴적으로도 올 시즌 셀타비고가 리그 2연승이 없었기 때문에 승점 획득에 성공을 한다면 무승부로 승점 1점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라리가에서 올 시즌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알라베스가 골 결정력이 가장 떨어지는 팀이고 셀타비고 역시 기대 득점 대비 4번째로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양팀의 올 시즌 1차전 맞대결처럼 0대0 혹은 1대1의 저득점 무승부 양상이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양팀 모두 강점이 비슷한 것이 셀타비고가 역습 득점이 6골, 알라베스가 역습 득점이 5골로 라리가에서 수준급의 역습 공격력을 보여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셀타비고와 알라베스인데, 이 문제는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역습 실점이 빵골로 역습 수비가 상당히 뛰어난 팀이고, 셀타비고 역시 역습 실점이 2골밖에 없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서로의 강점인 역습으로 은근히 득점을 내기에는 서로의 역습 수비가 강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 역시 양 팀의 저득점 무승부로 무게추가 기우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수비수 2명이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된다는 점,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도 핵심 공격수인 라르센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된다는 점에서 양팀 모두 전력 누수 측면이 비슷하기 때문에 1차전 맞대결과 마찬가지로 팽팽한 무승부가 나오면서 양팀 모두 아직까지 강등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승점 1점 역시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4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에버튼 대 브랜트포드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홈팀 에버튼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직전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깜짝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 리버풀을 상대로 고춧가루를 제대로 뿌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머지사이드 더비, 지역 라이벌인 리버풀을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에버튼이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3승 1무 1패 상승세를 타고 있는 에버튼이고, 무엇보다 구디슨 파크 홈 경기에서는 3연승의 상승세, 3경기 무실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에버튼이 홈발을 받을 만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브랜트포드만 만나면 최근에 강력했던 모습이 있는데 올 시즌 9월 브랜트포드 원정에서도 3대1 승리를 거뒀고, 최근에 브랜트포드 상대로 2연승 포함해서 3경기 2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브랜트포드의 킬러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에버튼이 브랜트포드 상대로 강한가 면밀하게 따져봤더니 양 팀이 굉장히 갖고 있는 강점 자체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프리미어리그의 제공권 지표인데, 에버튼 같은 경우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제공권을 보여주고 있고, 이 브랜트포드 역시 3번째로 뛰어난 제공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강점, 팀 컬러가 비슷할 경우에는 그 강점이 좀 더 강력한 팀이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양 팀이 제공권이 강점에 있지만 에버튼이 브랜트포드보다 근소하게 올 시즌 제공권이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세트피스 측면도 보시면 현재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무려 17골로 아스날이 19골 다음으로 2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10골에 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의 세트피스 기대 득점을 보시면 에버튼이 16.92골, 브랜트포드 역시 세트피스 기대 득점이 무려 15.19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2번째로 높은 팀이지만,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기대 득점 15골 대비해서 세트피스 득점이 10골로 5골이 적기 때문에 확실히 에버튼보다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 역시 브랜트포드가 근소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제공권 측면에서도 에버튼에게 근소하게 밀리고 세트피스 득점력에서도 근소하게 밀리기 때문에 양팀 모두 강점이 비슷한 상황에서 에버튼이 상성적으로 조금은 우위를 가져가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양팀 모두 올 시즌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데, 역습 실점 면에서도 브랜트포드가 역습 실점이 5골, 에버튼이 역습 실점이 4골로 근소하게 에버튼이 좀 더 적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강점, 약점적인 측면에서 에버튼이 근소하게 앞서 나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경기 결과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바치는 이유는 브랜트포드도 최근에 에버튼 못지않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프리미어리그 2연승 포함해서 5경기 2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고, 특히나 공격수 위사 선수와 은베우모 선수가 최근에 골 감각이 살아났다는 점,
측면 공격수 케빈 샤데가 부상에서 돌아왔고 중앙 수비수 핀노까지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브랜트포드가 핵심 자원들의 부상 복귀와 더불어서 핵심 공격 자원들의 골 감각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 브랜트포드의 최근의 상승세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에버튼 같은 경우에도 칼버트 루인 선수가 리버풀전 득점 포함해서 4경기 3골로 골 감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전형적인 에버튼이 근소하게 한 골차 정도의 승리, 진땀승을 거두거나 양팀의 최근 경기력, 상승세를 고려한다면 팽팽한 무승부와 더불어서 양팀 모두 아직까지 2부 리그 강등의 가능성이 산술적으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사이좋게 승점 1점을 추가를 하면서 강등에서부터 멀어지는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5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빌바오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패로 가르면서 빌바오 승리 2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같은 경우에는 치열하게 4등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놔두고 이른바 승점 6점짜리 맞대결을 펼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의 10경기 기준 상대 전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빌바오가 6승 1무 3패로 우세를 가져가고 있고 최근에 빌바오 상대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3연패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빌바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천정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4번밖에 없기 때문에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가장 적은 팀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무승부 2변보다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고 싶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알라베스 원정에서 충격적인 0대2 패배를 당했는데 그래도 홈에서는 14승 1무 1패 극강의 홈 성적을 보여주면서 현재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뛰어난 홈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홈발을 고려한다면 아틀레티코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틀레티코가 최근에 부진한 이유가 공격수 알바로 모라타 선수가 모든 대회 16경기에서 한 골에 그치고 있고 이 그리즈만 선수 역시 최근에 2경기째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 주전 중앙 수비수 사비치 선수까지 이번 경기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 아틀레티코가 최근에 굉장히 경기력이 좋지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빌바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경기력이 썩 좋지 못한데 직전 그라나다와의 홈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에 그치면서 아쉽게 승점 1점에 그쳤다고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빌바오 같은 경우에도 원정에서 굉장히 기복이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홈에서는 11승 5무 1패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5승 5무 5패로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빌바오가 홈에서는 38골을 넣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14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원정에서는 득점력이 저조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려 홈보다 원정에서는 득점이 24골이나 감소가 되기 때문에 빌바오가 원정 특유의 고자 공격력이 나와준다면 아틀레티코가 홈발을 받으면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이 빌바오 같은 경우에도 이번 경기 주전 오른쪽 풀백인 데 마르코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 주전 왼쪽 측면 수비수인 유리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빌바오 같은 경우에도 이번 경기 주전 풀백 자원들의 결장이 예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빌바오 같은 경우에도 측면 공격수 이냐키 윌리엄스 선수가 9경기 한 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골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역습 득점이 6골로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방 압박을 병행을 하면서 역습 실점이 3골이 있는 빌바오의 수비 뒷공간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퀄리티 있는 역습이 통하면서 득점을 하는 장면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틀레티코가 하나 아쉬운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올 시즌 4골로 세 번째로 적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실점이 5골로 적은 빌바오를 상대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세트피스로 득점을 하는 것은 상당히 버거운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 세트피스 실점이 3골로 두 번째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빌바오가 세트피스로 득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경기이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빌바오라는 팀이 원정에서 홈보다 득점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원정에서 저조한 득점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원정 무득점 통계인데, 이 빌바오라는 팀이 원정 15경기 중에서 무려 7경기 47%에 해당하는 원정 7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쳤기 때문에 이번 경기 빌바오가 또다시 원정에서 기복이 심한 공격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직전 경기는 홈 경기에서 강등권 그라나다를 상대로 슈팅을 무려 17개나 때렸지만 한 골에 그치면서 1대1 무승부에 그친 바 있기 때문에 빌바오 역시 여전히 골 결정력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가장 적다는 점, 양팀 10경기 기준으로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있었다는 점, 최근에 빌바오가 아틀레티코 상대로 3연승 천정 면모가 있다는 점, 양팀이 4등을 놓고 치열하게 유럽지향전 티켓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아스톤 빌라 대 첼시의 경기인데 홈팀 아스톤 빌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고 직전 본머스와의 홈 경기에서도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이 토트넘과의 챔피언스리그 티켓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첼시를 상대로 최근에 고전하는 모습이 있었던 빌라인데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에서는 빌라가 첼시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확실히 리그 맞대결에서는 빌라가 홈발을 받으면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빌라가 홈 경기에서 12승 2무 3패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첼시가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 기복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빌라의 에이스 공격수인 와킨스 선수가 직전 본머스전에서 득점은 없었지만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 최근에 5경기 4골 2도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올 시즌 첼시와의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에서 이미 결승골을 넣은 바 있기 때문에 이 와킨스 선수가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 와킨스 선수를 보좌해줘야 되는 양쪽 측면 공격 자원인 베일리 선수와 디아비 선수 역시 최근에 골맛을 봤기 때문에 빌라 특유의 역습 한 방이 제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미들스브러에서 영입을 한 측면 공격수인 모건 로저스 선수 역시 최근에 4경기에서 2골 1도움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측면에서 빌라가 안정적인 득점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아스날 원정에서 충격적인 0대5 대패를 당하면서 이 무패 행진을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8경기에서 4승 4무 무패를 달리다가 아스날 상대로 0대5로 대패를 당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기 때문에 이 첼시가 빌라 원정에서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확실히 첼시 역시 홈에서는 8승 4무 4패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5승 4무 7패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올 시즌 첼시가 실점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리그 32경기 중에서 무실점 경기가 딱 6경기밖에 없었고 원정 16경기 중에서 딱 2경기만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첼시가 수비력 불안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첼시 같은 경우에는 관건으로 보여지는 것은 올 시즌 리그 20골을 넣으면서 첼시의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 콜 파머라는 주포 공격수가 직전 아스날전에서 질병 여파로 결장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조금은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단순한 질병, 감기 정도의 질병이면 아스날전을 하루 쉬었기 때문에 이번 빌라 원정의 출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감기라는 질병이 만만치가 않은 것이
한번 걸리면 선수 컨디션을 굉장히 깎아먹는 모습이 있고 이 질병으로 인해서 콜 파머 선수가 훈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질병 여파가 남은 상황에서 이번 빌라 원정에 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 컨디션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첼시는 여러모로 이 콜 파머 선수의 출전 여부와 더불어서 출전을 했을 때 컨디션이 얼마만큼 올라오느냐도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아스톤 빌라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카운터 어택 역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7골로 세 번째로 많은 것이 아스톤 빌라이고 이미 지난 프리미어리그 첼시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 이렇게 와킨스 선수가 수비 뒷공간을 허물면서 역습 한 방으로 결승골을 만들어내면서 첼시를 1대0으로 꺾었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아스톤 빌라가 이러한 구도로 첼시의 수비 뒷공간을 역습으로 공략하는 그림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첼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역습 실점이 4골로 역습 수비에 약점이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세트피스 측면에서도 아스톤 빌라가 세트피스 득점이 14골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세 번째로 뛰어난 세트피스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첼시가 이번 시즌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 이 세트피스 수비도 상당히 불안하면서 세트피스 실점도 10골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빌라가 세트피스로도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빌라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역습 그리고 세트피스 공격력이 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의 홈발까지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 아스톤 빌라의 승리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에서는 아스톤 빌라가 첼시 상대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FA컵에서도 양팀이 두 차례 맞대결을 펼쳤는데 FA컵에서는 확실히 첼시가 우세를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양팀의 최근 FA컵 맞대결 통계인데 아스톤 빌라의 홈 경기였지만 첼시가 3대1로 승리를 거뒀고 경기 내용 역시 첼시가 좀 더 좋았다는 측면에서 확실히 첼시가 FA컵에서는 빌라 상대로 좋은 경기를 보여줬었고 FA컵 1차전에서도 0대0으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FA컵 두 경기 기준으로는 첼시가 빌라 상대로 1승 1무의 우위를 점했었기 때문에 첼시가 핵심 공격수 콜 파머가 복귀가 되면서 빌라의 천정 면모를 보여준다면 이번 경기 빌라가 굉장히 껄끄러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저는 아스톤 빌라의 와킨스 선수의 골 결정력 그리고 아스톤 빌라의 세트피스 한 방과 강력한 역습 한 방이 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아스톤 빌라가 토트넘과 챔피언스리그 티켓 경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는 동기부여가 있다는 점 아스톤 빌라가 올 시즌 리그 홈 경기 12승 2무 3패 극강의 홈발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빌라가 꾸역승은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7번 경기는 아스톤 빌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26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7경기는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